월요봉투입니다. 자, 오늘 5월 첫 거래일입니다. 5월 2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지난주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무료 채팅방을 다시 지금 개설을 한 상태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기 무료 채팅방 참여 신청에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참여 신청을 해드리면 말씀을 주시면 비밀번호를 드릴 거고요. 이제 비밀번호를 받으신 다음에는 공지사항에 보시면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오셔서 밑으로 쭉 보시면 요 노란색의 네임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안에 이렇게 뉴스를 중심으로 조금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고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 번씩 말씀을 언급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대폭락이 나왔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4% 이상 하락을 하게 되는 팬데믹 이후 최대 일간 하락폭을 보이는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한 달간 놓고 봐도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상당한 하락폭 1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엄청난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몇 가지만 보면요. PC 디플레이터가 발표가 됐잖아요. PC 디플레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디플레이트 자체가 6.6% 상승하는 컨센을 상회하는 이 지수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82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 반면 근원 PC 지수의 경우에는 플러스 5.2%로 컨센을 살짝 하회하는 전월치 역시 비해 가지고 살짝 하회하는 요거 하나가 이제 혹시 에너지나 식품 요쪽 딱 빼고 보면 피크아웃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약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도는 됐는데 전체적으로 PC 디플레이트 자체가 일단 좀 많이 높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뭐였냐면 소위 얘기하는 대형 기술주들 나스닥 S&P 500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우리 그 금요일 날 오전에 그 시간 외에서 미국 시간 외에서 급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급락을 본 장에서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4%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실적 부진도 실적 부진입니다만 2분기 컨센이 또 하향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나타나는 그래서 언택트 관련한 섹터들 다 이거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크게 확산시켰고요. 그 부분에서는 인텔 같은 경우도 벗어나지는 못했었죠.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 사실 올 여름부터 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라고 기존에 얘기를 했다가 중국 봉쇄의 영향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2분기도 가이던스 역시 하향이 되면서 역시 인텔도 급락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 실적은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가이던스 자체가 또 역시 조금 중국 봉쇄 영향을 언급하면서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굉장히 키웠습니다. 이러면서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이 알파벳 이런 종목들 초급락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한 주요 5개 이 대형 기술주들이 지수 급락을 거의 다 만들어내는. 나머지 애들은 이제 시장 자체가 지수가 확 눌리니까 같이 밀리면서 떨어지는 정도의 흐름,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일단은
어제로 예정이 돼 있었던 역외 채권 달러로 지급을 하면서 일단 디폴트는 한숨을 돌렸는데 또 내일 모레 또 있으니까 일단 뭐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아마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온 건데요. 그 하락을 아마 제가 지난 요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 초반에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게 다음 주 FOMC, 그러니까 이번 주죠. FOMC를 앞두고 시장이 몸을 사리는 겁니다. 지금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시장이 현재 빅 스텝은 지금 반영을 어느 정도 한 상태잖아요. 뭐 2번에서 3번 정도의 빅 스텝까지는 시장이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번 5월달 FOMC에서 빅 스텝 50bp 인상 나오고 QT 계획 발표 이거 문제 안 돼요. QT 뭐 계획 발표해서 다음 달부터 축소해 나가겠다. 축소가 뭐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라면 문제 안 됩니다. 파월 의장이 아마도 이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다른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도 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요 하락을 시켜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까지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흐름 서서히 해갖고 다음 주 FOMC 전후로 해서 여기까지 끄집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바로 끄집어 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날 바로 끄집어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지금 또 충격을 또 준 겁니다. 왜? FOMC 앞두고 지수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지지난주까지 블라드 총재를 비롯해서 몇몇 이 연준 위원들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고용 견조하고 미국 경제 아직까지 견조하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 지수도 충분히 감내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 충격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가도 된다. 이 얘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FOMC를 앞두고 아니야 우리 지수 절대 이 견고하게 못 버티고 있어. 니네 자이언트 스텝 가게 되면 우리 히스테리 부릴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민해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은 가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채권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해석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내일 아마 반등 오늘 저녁에 반등 약간 나오겠죠. 나오면서 요 안에서 옆으로 기면서 몸 사릴 겁니다. 눈치 볼 거예요. 눈치 봐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밑에서 놀아주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뭐 50bp 이상을 혹시라도 올린다든지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파월 의장이 이후에 아주 강력한 또 매파죠. 기존에 4월 초부터 얘기를 했던 이 블라드 총재를 비롯한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반영을 또 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 되죠. 팬데믹 이전 상황을 보게 되면 막 QT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시장 한숨 돌리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지수 요렇게 움직였을 때 강력한 발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립싱크가 아니고 립서비스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중요한 부분은 이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다음 주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CPI에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어떤 조짐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시장은 제법 괜찮은 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왜? CPI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만약 조금이라도 둔화되는 그래서 피크 아웃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연준이 굳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강경하게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고 기존에 지금 50bp 3번 이상 3번 가까이 반영한 이 지수가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되겠네. 자이언트 스텝까지 지금 최근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안 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등 그때는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CPI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연준의 그러니까 FOMC 이후에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안정화는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렇게 반등은 어렵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옆으로 기면서 요거 눈치까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마 FOMC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는 흐름들은 자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조금씩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나서 CPI 발표 나오는 상황 보고
만약에 피크아웃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조금 급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 하나가 지금 오늘 또 오늘이 아니라 뭐 주말간 나오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러시아입니다. 지금 5월 9일 날 뭐 전면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어제 드렸잖아요. 이제 이 부분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전쟁의 장기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지표의 어떤 이 상승, 지속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5월 9일 날 몰도바 침공 가능성도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몰도바 침공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라서 이 부분은 글쎄요 이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뭐 핵 얘기도 지금 계속 꺼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데 일단 5월 9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아마 그 시점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은 일단 변수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지금 현재 최근에 시장에 이렇게 강한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정도, 그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5월 증시는 전약 후강 정도의 수준, 뭐 중순까지는 대체적으로 좀 눈치를 좀 보겠지만 바닥은 찍고 약간의 반등, 중순 이후 반등세가 조금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개파락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살짝 반등 한번 눌림 그리고 조금씩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도가 뭐 나오고 있고 기관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선연물 올 매도입니다만 매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 지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시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 시장 뭐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밸류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지금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견조했고요. 2분기, 3분기 가면서 우리 연간 이 실적 전망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거의 바닥권에 있는 상황, 9배 초반의 상황. 이런 밸류상으로도 낮고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매도가 거의 나올 만큼 나온 상태고 죄송합니다. 향후 전망은 또 괜찮고 이런 흐름 물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흐름 속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보다는 확실히 우리 시장이 지금 요즘 변동성은 확실히 좀 덜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만 확실히 줄여줘도 매도가 나오지만 않아도 시장 반등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지금 시장 흐름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지금 반등세가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은 미국 시장의 이제 하락의 영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약간 개선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좋지가 못해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지 뭐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향후 이제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도 지금 현재 보면 최근 상하이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선진, 상하이, 베이징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지금 봉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봉쇄로 인해서 자국민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기존 해외 공장들의 이전 탈출 러시까지 지금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이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씩 봉쇄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 일부 봉쇄 완화 조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 증시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 여기에 중국의 부양책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번 주부터도 이번 달도 부양책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쪽에서의 우호적인 흐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장중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수 바닥은 좀 잡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조금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지금 2670포인트 살짝 아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위로 끄집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만 나와도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2670포인트 정도만 지켜주면 충분히 문제 안 되는 정도의 흐름은 나올 수 있겠다. 물론 FOMC 때까지 뭐 조금 눈치 보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렵겠지만 요 전후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눈치 정도 보는 상황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주나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다음에 금리 인상 관련주 요런 쪽에서 이제 경기 방어주들 이런 쪽에서 흐름으로 놓고 보면 조금 개별주적 흐름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애들과 실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 금리 인상 관련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인플레이션 관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일단 그런 시각에서 오늘 오전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